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이제 다음 달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오늘 2부 방송이죠. 그리고 내일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6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회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는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분석 다들 방송 많이들 챙겨보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10연승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폴 2조합, 3폴 2조합으로 10연승 8개 만들어드렸고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모든 링크 모아서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앞에 그 불꽃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제가 좀 권장드리는 축구 4연속 올킬 요거 타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뭐 내용들 그리고 뭐 이렇게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렇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문의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뭐 월말 패키지, 주말 패키지, 1패키지 등등 이렇게 짧게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해 주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잠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정말 100만 년 만에 주간은 제가 프리뷰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최근에 뭐 한두 번 정도 주간 프리뷰를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주간을 매일매일 프리뷰를 해드립니다. 해외 축구도 따로 프리뷰를 할 거고요. 특히나 오늘 주간은 강승부. 제가 주간 강승부를 정말 잘 안 가요.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주간 강승부를 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축구는 오늘도 역시나 깔끔하게 몰빵까지 적중하면서 3연승 이따가 또 있을 해외 축구는 4연승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간 첫 번째 BNK 그리고 삼성생명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일단은 국내 4경기는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컨셉 자체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4경기 다 오늘 정배가 나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탄 피하기, 똥 피하기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역배가 터져줄지 어쨌든 뭐 똥 밟았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일단 BNK랑 삼성생명 경기인데 오늘 3위 결정전입니다. 대놓고 양쪽에서 3위, 3위 대 이제 3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다만 제가 이번 시즌 이제 BNK라는 팀을 한번 프리뷰를 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생명이란 팀의 2단계 상위 호환 버전이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지난 시즌까지 썼던 포스트에서의 제공권 그리고 외곽에서의 빠른 템포의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NBA로 따지면 약간 보스턴의 어떤 마줄라 감독의 색깔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 팀이 삼성생명이고 그 삼성생명에서 2단계 선수들이 퀄리티가 올라간 게 BNK라는 팀입니다. BNK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곽에서 안혜지 선수나 이소희 선수가 뭐 외곽에서 어떤 볼 돌림 그리고 볼 돌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뭐 볼의 흐름들 그리고 뭐 3점들 등등 전반적으로 외곽 임팩트가 굉장히 좋은 두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생명의 포스트 라인들이 바깥으로 끌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딱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여자 농구 선수들은 애초에 높이가 높지가 않고 외곽 오픈 찬스가 많아도 3점을 못 넣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 농구에서 좀 2점을 조금 더 전술상 우위를 점하게 되려면 포스트를 좀 비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BNK에는 김소니아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생명의 포스트 수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제공권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뭐 배예은이랑 이해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트윈타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두 제공권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포스트가 헐거운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곽 뭐 안혜진 선수나 이소희 선수를 비워둘 수는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포스트 라인들이 밖으로 끌려 나갈 거고 오늘 김소니아 선수가 저는 오늘 고득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BNK랑 삼성생명은 늘 맞붙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하고 포스트에서 충돌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점이 빵빵 터진 느낌보다도 포스트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여태까지 많았고,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양 팀의 맞대결에서 늘 BNK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최근 5경기만 놓고 봐도 4승 1패입니다. BNK가 늘 삼성생명을 압도했던 상성상 우위에 있는 경기들을 많이 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쨌든 BNK라는 팀 자체가 선수단들 퀄리티가 좋고 최근에도 5연패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또 연승으로 분위기 타고 있고, 그 연승으로 분위기 타고 있는 게 이제 주전 4인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빅4. 그 라인에서 보여주는 그 득점 임팩트 또한 최근에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3위 결정전인데 사실 상성상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뭐 안 좋은 경기를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던 간에 BNK는 삼성생명의 좀 상위호환 버전이기 때문에 1.5점대의 핸디캡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가져가 볼만 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붙었을 때마다 좀 보수적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핸디캡은 마이너스 핸디캡이라는 선택지보다도 승 5무, 또 이제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5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배트맨은 이제 승 5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점차 승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은행과 KB스타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똥배 경기가 또 나왔습니다. 1.2배당을 받은 여자 농구 게임인데 어제였죠. 어제 한번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또 한 번 신한은행이 사고를 쳤어요. 그때 김밥 한번 잡고 역배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어제 하나은행을 잡아냈는데, 근데 그게 KB스타즈를 잡을 때랑은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KB스타즈 경기는 그냥 신한은행이 게임을 잘했습니다. 3점 던지는 족족 다 들어갔고 그러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제는 승리를 당한 그런 느낌이었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하나은행을 보긴 했습니다만 어제 신한은행을 예를 들어서 봤던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최근에 KB스타즈를 상대로 역배를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그때 역배나 프랜승을 가져가서 그 좋은 기억에 한 번 더 뭐 분석 무시하고 그냥 찍었거나, 두 번째는 여자 스포츠기 때문에 제가 뭐 여자 스포츠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의 컨디션 주기를 다 외우고 있는 좀 그런 성향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정도로 여자 농구는 이게 데이터대로 흘러가는 경기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이 경기라고 봐요. 우리은행이랑 KB스타즈, 그러니까 사고가 오늘 하나 난다면 여기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KB스타즈가 압도합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시즌 내내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해서 부진했을 때의 우리은행의 그 컨셉을 보면은 단비은행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이 뎁스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저기 뭐 아시아 쿼터 선수들도 적절하게 또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었고, 다만 오늘 경기에서 앵간한 자원들은 다 부상으로 거진 다 빠집니다. 심지어 오늘 이명관 선수까지 또 부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은행은 현실적으로 득점이 가능한 자원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KB스타즈의 높이, 사실 KB스타즈 오늘 3점 안 던져도 됩니다. 그냥 주구장창 아래만 파고들면서 우리은행의 약점인 높이만 파고들면서 2점짜리 농구만 해도 이거는 뭐 전 쿼터 다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KB스타즈가 한 번에 단점을 노출했던 적이 있죠. 최근에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외곽 수비가 조금 헐겁게 노출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컨셉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NBA의 샬럿 경기처럼 제가 그래서 샬럿이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죠. 오늘도 클리블랜드 상대로 지금 헛짓거리 하다가 지금 또 지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은행은
화력으로 게임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김단비 선수 한 명으로 득점력이 몰빵되어 있다 보니까 대개는 핸들링을 김단비 선수가 하고 마무리도 김단비 선수가 하고 어시스트, 리바운드 모두 김단비가 관여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외곽에서 한번 홈 경기니까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희망사항이고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KB스타즈가 압도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이미 단비은행은 이번 시즌 50득점을 꾸준하게 했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60득점도 못 넘겼던 경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KB스타즈가 사실 70득점은 밥 먹듯이 또 했던 그런 팀이기도 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기준점구시 마인까지도 봐야 되는 경기였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자 농구라 좀 불안하긴 합니다. KB스타즈 승 그리고 오마인 승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KB스타즈가 80득점 꽂아버리면은 오바가 날 것 같은데 우리은행이 얼마나 잘 따라와 줄 수 있을지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KB손해보험과 그리고 우리카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분위기 좋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그죠? KB손해보험도 그렇고 우리카드도 그렇고 상당히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은데 그 분위기가 좋은 과정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두 팀이. 자,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비에나 몰빵 농구인 것 같으면서도 얘들은 전체적인 구조가 다 좋아요. 세터 라인부터 블로킹 라인, 서브 라인, 그 다음에 외국인 비에나의 직전 경기 트리플 크라운 또 찍었죠. 원맨 쇼까지. 모난 구석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얘들이 원정이 아니라 홈 경기에서는 리시브 라인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상대 팀이 서브가 좋은 팀들을 만나더라도 기본 빵이 나오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게 KB손해보험의 강점이고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거의 못하는 선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비에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와의 매치업에서도 언제든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전 경기 베논을 상대하면서 한번 또 보여주기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서브 라인, 리시브 라인, 또 블로킹 라인까지 직전 경기는 블로킹도 거의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만큼 공수 밸런스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홈 KB손해보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고 우리카드는 조금 달라요.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연승 경기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KB손해보험은 밸런스가 완벽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우리카드는 이 삼각편대가 좀 완벽한 느낌이긴 합니다. 뭐가 됐던 간에 이 알리 그리고 김지한 선수와 아라우조 이 세 구간에서 보여주는 화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엔간에서는 좀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팀으로 분류가 됐는데 자, 한 가지 우리카드의 알리가요. 직전 경기 착지 과정이었죠. 착지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일단 구단 측에서는 부상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다만 우리 배구란 스포츠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못 믿습니다. 알리가 어쨌든 무릎 부상을 당하는 걸 직전 경기 때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알리는 항상 어깨에 대한 어떤 부상과 통증을 이번 시즌 내내 호소했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어쨌든 삼각편대로 먹고 사는 팀이 알리라는 주축 자원이 한 명이 오늘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최근에 흐름 좋은 홈팀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가 됐던 간에 팽팽하긴 할 텐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카드가 이길 거면은 3대1로 이겨야 될 거라 봅니다. 풀세트는 5세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홈팀이 100번 유리하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시다. 요 경기 저는 KB손해보험 승리 그리고 마이너스 핸디캡은 못 보겠어요. 우리카드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카드 오히려 프랩 그 다음에 언더오바 오바 순서대로 보자면은 KB손보험 먼저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에 우리카드 프랜스 요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쭈운스 형님도 데이터 발송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오프닝 인사할 때 후원하신 형님도 데이터 못 받으셨으면 말씀해주세요. 아마 보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현대건설 그리고 IBK 기업은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사고 난다면은 여기일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좀 불안하긴 해요. 왜? 여기도 똥매거든. 그래서 이런 거 터져버리면 진짜 야마 돌아버리잖아, 그죠? 여기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도 알리의 부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IBK 기업은행 또한 킹켈라가 어쨌든 이제 결장하게 되면, 지금 확정 났죠 여러분들. 킹켈라가 여전히 결장하게 되면서 IBK 기업은행의 강점이었잖아요. 블로킹 그리고 높이, 이런 좀 강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킹켈라가 직전 경기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페퍼저축은행한테 확 넘어간 거잖아, 분위기가. 그죠? 그러게 되면서 또 직전 경기 패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건설의 연승 구간은 엔간하면은 이제 반대 찍으시는 건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현대건설을 이번 시즌에 자주 주력으로 챙겨가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머릿속에는 카리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카리가 뭐가 됐던 간에 늘 평균값 이상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카리뿐만 아니라 뭐 자스티스도 충분히 두 자릿수 득점씩 해준 선수고, 김희진도 지금 너무 잘하잖아. 양효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원 구간에서는 뭐 여자 배구에서 최고 티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예림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뭐 모난 구석이 없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상황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은 뭐 물론 점수 차이가 6점인가 좀 나긴 하는데, 도로공사랑 1위 경쟁도 아직은 가능해요. 흥국생명이랑은 승점 동점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뭐 마인승이라도 1.5 마인승이라도 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3점을 얻을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행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6경기가 남았나요? 이제 배구가죠. 6경기 남은 상황에서 10점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IBK 기업은행은 오늘 경기 일단 뭐 사활을 걸어보긴 할 텐데, 아마 오늘 경기 뭐 무너지면은 뭐 1, 2세트 무너지면 아마 게임을 던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마힌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IBK 기업은행도 시기상 오늘이 아마 얘들한테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도전해볼 수 있냐 없냐가 오늘 경기에 좀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셧아웃까지는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긴 3대1 세트 스코어 보고, 요거는 현건 마힌승 그리고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축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J리그는 프리뷰를 제가 해드리는데, 최근에도 데이터는 좀 발송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도쿄 베르디 마치다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자, 도쿄 베르디랑 마치다인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한번 미리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번 시즌 J리그가 추춘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났던 축구가 이제는 여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추춘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리그 경기 수가 좀 적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승부 제도를 없애버리고 승부차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득점 볼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하는 팀들이 많아졌고, 뭐가 됐던 간에 좀 무가 나오는 경우의 수도 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도쿄 베르디의 특징을 보자고 한다면, 지난 시즌 도쿄 베르디는 진짜 이제 걸레짝 팀이었거든요. 득점 걸레짝 팀이었는데, 뭐 이제 2부로 강등된 요코하마 FC와 더불어서 도쿄 베르디는 홈 경기에서 득점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팀이었어요. 두 경기 하면은 한 골 넣을까 말까 한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공격의 팀으로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뭐 대단한 화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도쿄 베르디고요. 심지어 직전 경기는 가시와를 2대1로 바르고 왔어. 심지어 그때 가시와 홈 경기였잖아요.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는 경기를 2대1로 뒤집었어. 근데 그게 도쿄 베르디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 때도 도쿄 베르디는 무각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한 골 넣었다고 해가지고 1대0이라고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웃긴 게 일본 축구가 대부분 이러긴 한데,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대부분은 2대1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도쿄 베르디는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1대1로 끝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고 있어도 라인이 낮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도쿄 베르디 직전 경기 어떤 경기 운영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비에 대한 어떤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일본 팀 치고 클린시트가 이렇게 없는 팀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도쿄 베르디는 어떤 실점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치다입니다. 최근에 뭐 활약만 놓고 봤을 때 마치다 따라올 팀 없습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3골을 또 넣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마치다라는 팀 자체는 최근에 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챔스도 다녀오고 그래서 그렇지 뭐 화력 자체가 꺼질만한 팀은 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들이 맞대결 성적이 마치다가 좀 압도합니다. 도쿄 베르디를 상대로 지금 4연승 또 거둬주고 있기도 하고, 이게 일본 축구에서 이 연승이 길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축구에서 연승이 길지가 않은데 4연승이면 와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4연승이기 때문에, 상대 상성이 4연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겨도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 도쿄베르디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히려 도쿄베르디가 홈 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잠글 수도 있고, 또는 양쪽 다 수비가 워낙 안 되는 팀이니까 난타전으로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봐. 심지어 이거 오바 배당이요 2.4배당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보는 건 도쿄베르디 프랜승. 이게 1대1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양쪽 다 실점을 하되 이제 비겨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최근에 이제 J리그 트렌드에 따라서 1대1도 보고 또는 뭐 2대1에 대한 역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프랜승과 오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요코하마, 요코마리, 그리고 우라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라와라는 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요코마리에 대해서는 야 진짜 팀 마탱이가 가도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요코마리는 이미 개막하고 연패에 지금 빠져 있고요.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경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3연패입니다. 마담 일축 강승부인 건가요? 비밀입니다. 주간 강승부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뭐 잘하는 팀이긴 한데, 이제 형들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축구를 보셨던 분들한테는 우라와는 어쨌든 간에 강팀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게 한정적입니다. 이게 홈 한정이에요. 홈 한정. 뭐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 실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인데, 요코마리가 제가 직전 가시마 경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득점을 못하는 팀은 아니에요. 물론 직전 경기는 이제 0대1로 지긴 했는데, 그 이유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홈 경기에선 2골인가 넣기도 했죠. 마치다 상대로. 그만큼 이제 화력 자체가 꺼지는 팀은 절대 아니라는 거. 심지어 오늘 뭐 요코마리에는 어쨌든 부상자가 좀 있기는 하더라도 공격에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홈 경기에서 득점에 대한 자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놓고 보고요. 심지어 직전 경기 우라와 상대로 이미 4대0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요코마리 이 역배 받았던 경기였는데, 제가 이거 형들한테 역배에다가 오바까지 그때 프리매드렸던 걸로 기억나. 이게 10월 경기였나? 9월이었나 10월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창 주간 축구할 때였는데, 아무튼 요코마리가 홈 경기에서 득점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정 우라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경기는 요코마리가 또 한 번 역배를 받았다면, 홈에서 역배를 받았다면 뭐 원정 우라와지 않습니까? 프랜승 한번 보고 싶고요. 요코마리, 그래서 프랜승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뭐 우라와 원정 경기에 대한 득점은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무득점도 원정에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그 다음에 무승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님좀 고맙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오늘 주간 강승부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자, 그 다음은 시미즈 그리고 비셀 고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제가 오늘 그 주간 경기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승패 핸디캡을 예측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게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비셀 고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안정감 있게 좀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셀 고베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냥 계속 원정 다녀오고 뭐 아챔 다녀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셀 고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원정 경기 때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뭐 클린시트 경기가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비셀 고베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게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 비셀 고베의 그 저기 누구야, 직전 경기 주포였죠. 지난 시즌까지 주포로 뛰었던 이 미야시로가
또 저기 얘가 스페인으로 갔나 하여튼 또 이제 이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비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기 어디야 그 타카이로 그리고 아라이 쇼타까지 그러니까 공격 자원들이 지금 다 부재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비셀 고베가 오늘 다득점으로 시미즈를 잡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요. 오히려 안정감 있게 게임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공격에 있어서 좀 수비에 있어서 부재를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셀고베도 최근에 언더 경기를 많이 했고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꽤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게임을 많이 했죠.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 홈팀 수비 가장 잘했던 팀 3위가 시미즈입니다. 실점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낮았어요. 원정 경기에서 제일 낮았던 게 히로시마였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미즈가 홈 경기의 수비력이 꽤 괜찮다. 요거는 언더만 찍고 넘어갈게요. 다른 거는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사키 그리고 FC 도쿄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실제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제 뭐 패키지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이 가와사키랑 FC 도쿄는 뭐 제1리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더비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유명한 더비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이 강을 하나 두고 다마카와라는 강을 하나 두고 이제 더비입니다. 더비. 그러니까 도쿄 바로 밑에가 가와사키예요. 그래서 요게 다마카와 클라시코라는 더비 매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다마카와 클라시코는 꽤나 프리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직전 다마카와 클라시코 때 이 가와사키가 도쿄한테 한번 잡혔어요. 0대1로 한번 진 적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가와사키가 도쿄를 상대로 홈에서 5연승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다마카와 클라시코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비 매치, 그러니까 이름은 웅장한데 더비 매치라고 뭔가 막 라이벌 매치입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그 성적이 많이 압도적입니다. 최근에 가와사키가 FC 도쿄와 25번의 경기를 했고요. 진 게 딱 5번밖에 안 됩니다. 사실 거의 뭐 가와사키가 압도하는 타마카와 클라시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가와사키가 도쿄를 상대로 승리했을 때 마헨승을 항상 동반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좋은 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앞쪽에 그 마치다 경기할 때 마치다가 도쿄베리 상대로 4연승이다. 요때 한 번 꺾이는 게 일본 축구다. 일본 축구가 연승 이 상성이 뭐 5연승, 6연승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직전 가와사키가 5연승일 때 도쿄한테 홈에서 한번 잡혔단 말이었죠. 결론적으로 가와사키가 여태까지 다마카와 클라시코에서 홈 경기 도쿄를 상대로 항상 오바를 띄우면서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직전 경기 0대1로 한번 잡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순환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형들 언더오바 지금 기준점을 한번 보시면요. 2.5점인데 오바 기준점이 1.5점입니다. 자, 아까 전에 도쿄베르디 마치다 경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양쪽 다 수비 안 되는 팀도 이제 2.5 언더오바 기준 배당 2.4배씩 이렇게 받는 게 일본 축구예요. 근데 최근에 FC 도쿄의 강점은 뭐냐면 수비입니다. 수비. 6경기 진행하는 동안 얘들이 4실점 했나? 뭐 경기당 1실점도 안 하고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 어느 팀보다 수비를 가장 잘하고 있는 제1리그 팀이 FC 도쿄고 반대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긴 하지만 또다시 공격에 대한 화력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란 말이죠. 자, 2.5 언더오바 기준점의 오바 배당이 1.5다. 이 말은 뭐 오지들이 판단하기에 일단 다득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득점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현실적으로 수비를 완전히 내려하면서 정말 단단한 수비를 만들어 놓고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FC 도쿄가 많은 득점을 할 것이냐, 수비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득점으로 항상 승리를 갖고 와주는 타마카와 클라시코에서 가와사키가 많은 득점을 넣을 것이냐. 결론적으로 오바 배당 1.5 정배라 똥배라는 거는 일본 축구에서 똥배라는 거는 다 많은 득점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게 FC 도쿄일 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흘러갔을 때 이거는 가와사키가 타마카와 클라시코에서 워낙 강했다라는 거. 저는 가와사키 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고배당 쓰실 분들은 마헨승도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마헨 오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마 도쿄가 오늘도 물을 띄우거나 역배, 그러니까 사고를 친다면 또다시 언더를 띄울 겁니다. 도쿄의 지금 가장 큰 힘은 수비력이기 때문에. 자, 다음 나고야랑 나가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요, 홈팀 중에서 그 해외에 있는 그런 게 있대요. 배트맨에는 그런 게 없잖아. 뭐 승, 무, 패밖에 없는데 뭐 역배받은 팀이 프랜승이라는 건 있죠. 그래서 무나 이기거나 물을 캐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프랜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해외 쪽에는 정배를 받은 팀도 그런 게 있대요. 정배를 받은 팀도 이기거나 비기거나까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대. 대신 배당은 좀 많이 짠데, 나고야는 오늘 홈 경기에서 질 거라고 상상이 될 수 없는 팀이긴 합니다. 왜? 나고야는 홈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좀 압도적인 성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나고야가 홈 경기가 좋은 이유가요, 클린시트 비율이 1등입니다. 가장 높아요. 뭐 이번 지난 시즌 히로시마라는 팀도 있었었고, 전반적으로 저 홈 수비 잘하는 팀들 뭐 아까 시미즈도 있었었고 많았습니다만, 뭐 압도적인 홈 경기 수비 실점 1위 팀입니다. 나고야. 홈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 실점력을 가지고 있다. 클린시트도 워낙 많기도 하고요. 나가사키의 이번 시즌 문제점 뭡니까? 뭐 물론 히로시마를 한번 맞붙었고 비셀고베였네요. 두 번째 경기가 원정 경기. 그렇게 되면서 워낙 강팀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많은 실점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승격팀이 여러분들 1부 리그 올라오자마자 두 경기 5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경쟁력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나가사키는 지바랑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2부에서도 수비가 좋아서 올라온 팀은 아니잖아요. 공격이 좋아서 올라온 팀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굳이 나고야 홈 경기에서 수비 안 되는 나가사키를 상대한다, 이거는 저는 무 아니면 햄무라 봐요. 1대0 아니면 0대0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나고야 승은 한번 챙겨볼 만은 하다. 그리고 고배당 쓰실 분들은 햄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무를 보험 치시던지 해서 언더까지 같이 띄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0 아니면은 0대0, 뭐 2대0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도 나고야는 클린시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근데 형들 그건 있어요. 나고야의 형들아 오늘 결장자가 좀 많습니다. 주전 수비도 빠지고요, 주전 미드필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윙어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 결장자는 오늘 어떻게 본다면 주요 결장자만 놓고 보면은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거 하나가 오늘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요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마 그리고 가시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 경기. 우리 곰빵이야 형님도요,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최소 패키지 2월 말까지 333개 운영 중입니다. 자, 가시마랑 가시와 경기인데요. 이거 가가 매치, 이거 형들 일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팀 딱 매치업 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딱 하나 있을 겁니다. 뭐 역대 J리그 1부 리그 팀들의 매치업 중에서요, 연속 무승부 최장 기록을 갖고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고, 가장 많은 무승부를 양팀 매치업에서 뛰었던 팀들이 바로 가시마랑 가시와입니다. 만났다 하면 무입니다. 뭐 1대1, 뭐 0대0 항상 무승부를 기반으로 게임을 했던 두 팀의 맞대결이고, 또 가시마가 홈 경기에서 가시와한테 헷갈린다, 잠깐만. 자, 워낙 지금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5경기 아니면 6경기 될 겁니다. 홈 경기에서 지금 패배도 없어요, 가시와를 상대로. 그만큼 홈 경기에서 안정감 있게 경기하는 팀이 가시마고, 직전 경기 요코마 보셨죠? 요코마리라는 화력 좋은 팀을 상대로도 1대0으로 이겨버렸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가시마의 강점은 이 뎁스가 거의 더블 라인업의 뎁스인데도 불구하고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촘촘하고 단단하다라는 거. 그게 홈 가시마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났다고 하면은 무를 매번 캤던 두 팀의 맞대결인데, 가시와 같은 경우는 지정 경기 도쿄베르디한테도 2대1로 잡히고 왔잖아요, 홈 경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가시마에게 역배를 지어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프랜승,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시마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여차하면 역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마는 프랜승과 그리고 역배를 동시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같이 보는 건 안 되겠구나. 프랜승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강심장이다 그러면 역배승까지 이렇게 둘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만 당연히 언더입니다. 네, 언더보다 하겠고요.
자, 요까지 오늘 J리그 6경기와 그리고 주간 4경기, 10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 사실 주간은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긴 한데, 뭐 분석가로서는 죄송합니다만, 국내 경기들은 사실 분석하고도 좀 현타가 좀 오기는 해요. 사실 이게 데이터대로 흘러가는 경기들도 거의 없고 진짜 중간중간 뽀록 경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경기들은 최대한 프리뷰를 좀 적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또 분석가니까, 형들 또 돈 받고 일하는 분석가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10경기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해 왔으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승부로 가져갈 만한 경기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진짜 승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엔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주간 강승부는 거의 뭐 1년 만이기 때문에 뭐 좀 자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